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9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 라이브설, 그 시사 만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에 방송통신위원장, 이 한상혁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걸 두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 제가 이제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라는 것은 이 적어도 이 이명박 계열, 이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했고 뭐 2인자라고도 얘기했었죠. 자, 그런데 이동관의 이름이 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뭐 내정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학폭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이동관이가 입장문을 발표하는 거 보면 뭐 임명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뭐 내정도 안 된 사람이 그런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도 참 우습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 이 보수 우파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 친이 계열이 뭐 주동이 되었었죠. 친 김영삼 계열, 이명박 계열들이 이 보수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을 섰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은 제가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명박의 최측근으로서 뭐 완전 오른팔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런 이동관이를 왜 저는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안달이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새로운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인물을 이 1639만 명이 보수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아마 이재명, 이 부정부패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받고 있는 이재명 뿐만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국정을 운영했었던 이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적폐 중에 적폐.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해라, 뭐 이런 임무를 부여받고 아마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친 이명박 계열이나 친 김영삼 이 계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사람도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만행을 저질렀던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 비정상의 대한민국의 이 공정과 정의, 또 대한민국의 이 법치가 무너진 이러한 부분들을 이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탄핵 세력에 가담했던 사람들, 무슨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도 아닌데 대통령실에 득실득실거리는 게 이명박 계열들입니다. 또 장차관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까지 임명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뭐 이명박으로부터 이 코치를 받는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렇게 없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방통위원장 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상영이도 여러 가지 이 좌편향적인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한, 또 특정인 이 문재인을 위한 그러한 방송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뭐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은 뭐 다 그렇습니다만 사법부도 그렇고 뭐 선관위도 그렇고 좀 중립적이어야 된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상혁이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정파적이고 편향적이고 뭐 이런 방통을 운영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동관을 임명한다면 저는 한상혁이나 뭐 이동관이나 저는 50보 100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상혁의 방통위원장, 또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상혁보다 나은 게 1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동관이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건 그 사람은 엉터리 보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수박 보수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또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이 농단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 어디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기득권 세력으로서 뭐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위정자들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고개를 내미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동관이가 방통위원장 임명되는 거에 대해서 학폭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 부분에서 많은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해서 지금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의자와 가해자 또 피해자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피해자하고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뭐 이런 부분들이 화해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방통위원장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문까지 발표를 했겠죠. 자기가 내정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내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정순신 씨가 또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참 그런 사람이 애국자이고 그런데 학폭에 연루돼서 임명되지 못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순신 씨와 이동관을 비교한다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정순신 씨의 아들이야 이 토론 과정에서 빨갱이 절로 가, 빨갱이 재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사람을 무슨 폭력을 행사를 해서 많은 상처를 주고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그것도 토론 과정에서 말의 폭언도 폭행은 폭행이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동관의 아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파다합니다. 지명이 됐는데 지명이 늦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고 이게 학폭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인사검증을 한 번에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동관을 누가 추천한 겁니까?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집권당의 이 윤리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가장 많이 가장 일선에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변론을 한 사람, 국회 측 변론위원이었었죠. 이런 사람을 윤리위원장에 임명한 이 집권당의 김기현 체제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또다시 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친이 계열의 이동관을 방송통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고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는 방송통신위원장 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이동관 아들 이 학폭에 대한 이러한 의혹들은 이동관 본인은 카더라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에 화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이 검증된 거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동관 아들 학폭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많은 의혹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잖아요. 학교에 예를 들어서 좀 가만히 있어라. 전화했다라는 의혹들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외압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튼 간에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현재 이 대외협력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즉각 내정을 철회하시고 임명을 제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좀 참작을 하셔서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좀 더 합리적인 분들, 또 국가관이 추천한 사람들,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 않고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